햄미어와 함께 떠나는 좀 불편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는요, 먹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어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요, 작가의 거의 자기 혐오에 가까운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자신이 속한 이 안락하고 배부른 세상에 대한 정말 참을 수 없는 불만족감이죠. 첫 번째, 버릇 없어진 이혀의 여정입니다. 네, 이 여정은 무슨 맛집 기행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작가는 음식과 굶주림이라는 가장 잔혹한 현실에 스스로를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문명의 마비되임 자기 혀와 위를 고문해서라도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목적지는 방글라데시 다카입니다. 식사와 쓰레기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진 도시. 바로 이곳 다카에서 그의 탐구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여기서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극심한 빈곤의 도시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시스템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잔반 시장인데요. 결혼식이나 부유한 집에서 버려진 음식들 있잖아요. 이걸 수거해서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시 파는 그런 복잡한 비공식 경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중개인들이 결혼식 같은 호화로운 행사에서 웨이터한테 잔반을 받아요. 그럼 이 음식은 다카의 4대 잔반 시장 중 한 곳으로 옮겨지고요.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사람들한테 팔리는 거죠. 주 고객은 릭샤 운전사나 빈민가 주민들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의 접시에서 나온 음식이 굶주린 사람의 손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타카. 이 숫자가 뭐냐면요. 시장에서 팔리는 잔반 비리아니 한 접시 가격입니다. 작가가 바로 직전에 식당에서 오타카를 주고 사 먹었던 그 비리아니, 어쩌면 이것과 똑같은 출처였을지도 모를 그 비리아니보다 3타카나 더 싼 가격이죠. 짐승은 먹이를 먹고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 교양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먹는 법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작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도 그냥 짐승처럼 먹는다는 거죠.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저 더 우월하게 할 뿐이라고요. 결국 이 경험은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우아하게 먹는다고 해서 짐승처럼 먹이를 탐하는 본능이 사라지는 걸까? 문명이라는 그 얇은 막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인 셈이죠. 두 번째, 비극의 맛입니다. 다카의 잔반 시장이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 작가의 여정은 음식이 생존을 넘어서 잊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는 어떤 비극적인 기억이 되어버린 곳으로 향합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이곳 정글 속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산속에 숨어 지냈던 일본군 패잔병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를 안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필리핀 참전용사 알레호 살데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을 고백하죠. 일본군 병사들이 수십 명을 잡아먹었소. 나도 그걸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사들이 버리고 간 야영지에서 발견했던 스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병사들에게는 총과 탄약이 있었고 산에는 멧돼지나 사슴, 원숭이가 가득했거든요. 그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사냥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그냥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할아버지, 어머니,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때 그들은 먹혔다는 이 피동사를 씁니다. 먹혔다. 이 한마디에 세대를 이어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이 기억이 될 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먹었던 과거의 그 극단적인 비극에서 이제 작가의 시선은 또 다른 형태의 부조리, 바로 현대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기이한 현실로 향합니다. 이번엔 태국입니다. 작가는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는 한 공장을 방문하는데요. 그런데 이 통조림,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믿기 힘든 격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은 고급 참치 통조림을 먹는 일본의 애완고양이. 한 달 식비가 5,400엔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태국의 공장 노동자. 월급이 약 15,000엔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의 한 달 식비가 그 사료를 만드는 노동자 월급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는 거죠. 작가가 공장 노동자인 핀에게 일본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일할 뿐이에요. 작가는 이 대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오히려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그 고양이의 삶을 굳이 상상하지 않을 권리라는 걸요. 이 경험은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과연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양이에게 더 비싼 음식을 먹이는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이 시스템 속에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포식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힘겨운 여정 끝에 작가가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단위로 사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내게는 생명선과도 같다.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작가는 깨닫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 국가라는 단위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환상을 깨부수는 게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굶주림, 기억, 노동, 그리고 생존.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인간의 몸에 직접 기록되는 것들이죠. 그의 여정은 혀와 위를 통해 우리의 몸이 정치가 종종 가려버리는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명한 기억은 오히려 이 살 밑에 있는 것 같다.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내 몸에 박혀 있다.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나의 여행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만 같다. 결국 이 여정은 깔끔한 해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카의 굶주림, 필리핀의 공포, 태국의 부조리는 이제 추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작가의 살과 피에 새겨진 감각이 되어버린 거죠. 죽은 이들의 얼굴은 그의 몸에 박혀서 그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끝없는 육체적 여정. 이 모든 기억은 혀와 위에 새겨져서 끝나지 않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끌어주죠. 이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모든 음식은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역사의 그물망으로 또 인류애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그 연결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